빠르게 북상하고 있는 태풍 난마돌이 오늘 밤사이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도의장, 지역 국회의원 등 3자 협의체는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매듭 짓기로 했습니다. 사드 여파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이 크게 줄면서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이 오는 9월부터 영업을 중단합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도가 오늘부터 청사 주차장에 직원들의 주차를 금지시키고 통금 버스를 운행했지만 혼선이 빚어지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3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제주가 서서히 태풍 영향권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는데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항섭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제3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파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산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한라산 윗세오름에 16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점차 강해져 내일까지 30에서 80mm가량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5m가 넘는 파도가 일면서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 난마돌은 현재 서귀포 남쪽 350km 해상에서 시속 35km 속도로 북북 동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쯤에는 성산포 남동쪽 해상 160km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제주도 내 항포구에는 어선 2천여 척이 피항해 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바람의 색이나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 이착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윈드시어 특보가 내려졌지만 아직까지 항공기는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난마돌이 소형급의 약한 태풍이지만 장마 전선과 만나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여론조사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내년 지방선거 적용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가 늘어난 도의원 선거구 두 곳을 분고하기 위해 시작된 선거구 획정 논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권고안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이 같은 권고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자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점 재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도의장, 지역 국회의원 등 3자 협의체는 오는 12일 회동을 갖고 도민 여론조사로 이 문제를 매듭 짓기로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현재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 29개 전체 선거구를 조정하는 안과 비례대표와 교육위원 수를 손질해 선거구를 조정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을 책임질 국회의원님과 또 그거를 앞으로 받아야 될 도와 또 도의회가 거기에 같이 해서 그 합의를 거치고 또 도민께 정당하게 물어봐야 되는 건 맞다. 논란이 있는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3자 협의체에서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자치분권의 어떤 수준을 연방제지 수준으로 한다는 내용, 그리고 제주도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행정시 확대의 내년 지방선거 적용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고경실 제주시장이 지난 1년 동안 쓰레기와 주차 문제 해결에 초석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고 시장은 오늘 오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요일별 배출제 추진으로 재활용품 수거가 38% 늘었고 차고지 증명제 확대로 중형차 신규 등록이 3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고 시장은 앞으로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와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며 제주도가 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공무원들의 출퇴근 자가용 이용도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통근버스까지 투입했지만 공무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제주도청 앞. 대형 버스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줄줄이 내립니다. 제주도가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자며 공무원들의 출퇴근 자가용 이용을 금지하고 출근 버스를 투입한 겁니다. 제주시 5개 노선과 서귀포시의 1개 노선을 운영했지만 시행 첫날 출근버스를 이용한 직원은 100명 남짓. 출근버스가 읍면 지역까지 운행되지 않는 데다 자가용으로 자녀를 등하교시키는 직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맞거리에다가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라서 출퇴근할 때 애들 픽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아침에 되게 곤란했는데 이제 고3 수험생들 있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 때문에 도청 인근 주택가와 도로변은 여전히 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제주도가 도청 주변 반경 800m 안에 주차한 공무원 차를 단속한 결과 적발된 차량은 22대. 청사 주변 다른 기관이나 상가 주차장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현장에서 공무원 차량 여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실제 공무원 차량은 이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원거리 출근자라든가 이제 고3 수험생들 저희 공무원 분들이 좀 그나마 좀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공무원 자가용 이용 금지와 함께 도청 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하고 시범 운영에 돌입한 상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무원들의 승용차 출근 금지 정책이 안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앞두고 버스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주교통복지카드가 오는 9월까지 발급됩니다. 제주도민 가운데 말 70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은 신분증과 대상자 확인증명서 등과 함께 제주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교통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 대상자는 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황금알을 낳는다던 면세점이 사드 여파의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인 한화갤러리아가 면세사업 특허권을 2년 앞서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텅 빈 국제선 출국장. 사드 여파로 제주와 중국을 잇는 항공기 350편 가운데 248편이 중단되면서 이용객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쇼핑객으로 북적이던 면세점도 사정은 마찬가지. 빈 매장에는 점원들만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걸었어요. 아 그래요?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방법 있겠죠. 또 다른 면세점은 더 혹시나 들어오나. 올 들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80만 명. 제주공항 출국자도 33만 명으로 50%나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이용객이 줄자 사업자인 한화갤러리아는 다음 달 31일까지만 이곳 면세점을 운영한 뒤 오는 9월부터는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 13대 1의 경쟁을 뚫고 면세사업 특허권을 따낸 지 3년 만에 특허 기한 2년을 남긴 채 사업권을 자진 반납하기로 한 겁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3월 이후 제주공항 면세점 매출액이 80% 감소해 한국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거절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월 이제 매출액이 임대료보다도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쨌든 기업은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관세청과 협의해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한국 여행 금지령이 완전히 풀리기 전에는 매출 부진을 벗어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새 사업자 선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동중국해에서 유입된 괭생이 모자반 수거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5월 초부터 제주 북부 해역에 유입된 괭생이 모자반 4,400여 톤 가운데 99%인 4,390톤을 수거하고 추가 유입이 확인되지 않아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거 작업에는 군인과 경찰, 자원봉사자 등 6,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23개 농가에서 수거한 괭생이 모자반을 거름용으로 활용했습니다. 평화로 구간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과속 운행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평화로 구간 단속이 본격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적발된 차량은 43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시범 운영 기간에 하루 평균 1,030여 건이 적발된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방향 평화로 13.8km 구간에서 평균 시속 90km 이상으로 달리면 속도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제주항으로 입항하던 군산 선적 3,400톤급 모래 운반선이 기관 고장으로 항해할 수 없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예인선 2척을 보내 사고 선박을 제주항으로 예인했으며 승선원 12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늘 오전 7시 40분쯤에도 제주시 우도 동쪽 43km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포항선적 29톤급 체납기 여선을 해경 군안함이 예인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37살 구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 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지난 18일 새벽 2시쯤 제주시 삼도동 길가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차량에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판사는 유람선업체 대표인 성모 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어항시설 사용 점용 연장허가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발전기금을 둘러싸고 유람선 측과 어촌계가 협의가 되지 않자 어항시설 사용 허가를 불허했는데 재판부는 제주시가 객관적 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부당한 금전 요구가 어항시설 사용 결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4조 9천여억 원 규모의 제주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79억여 원의 삭감에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오늘 밤이 태풍의 고비라고 하는데요.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